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서울의 밤은 끝없이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하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에서는 차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안고 바쁘게 움직인다. 그 소란스러운 풍경 속 민주는 한강공원의 외딴 벤치에 홀로 앉아있다.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며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한때 그는 큰 꿈과 야망을 품었지만 운명은 그를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었다. 민주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그의 어린 시절은 소를 몰며 보낸 오후와 어머니와 함께 논밭에서 보낸 비 오는 날들로 채워졌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민준과 여동생을 키웠다. 힘들었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이었다. 민주는 어머니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을 둘러싸고 가족이 웃던 순간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갑작스레 중병에 걸리면서 병원비는 집안의 빈약한 재정을 빠르게 갉아먹었다. 민주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다. 더 나은 삶, 어머니를 구할 돈을 벌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울은 민준이 꿈꾸던 낙원이 아니었다. 학력도 인맥도 없는 그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작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힘들게 번 돈을 고향에 보내도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절망과 피로가 그를 짓눌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문이 열렸다. 그날 민주는 비를 피해 강남의 고층 빌딩 현관 처마 아래 서 있었다. 낡은 작업복은 해지고 신발은 진흙으로 더러웠으며 얼굴엔 긴 노동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그때 검은 고급 세단 한 대가 그의 앞에 멈춰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차 안에서 은혜가 미소를 띠며 그를 바라보았다. 은혜는 서울에서 이름난 사업가였다. 그녀는 부동산과 고급 레스토랑 체인을 소유한 재력가로 50대의 나이에도 날카로운 매력과 품격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권위가 서려 있었다. 소문에 따르면 은혜는 과거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홀로 고급 저택에서 자신만의 삶을 즐기고 있었다. 젊은이, 이런 비 오는 날 혼자 여기 서 있으면 뭐해? 은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묘한 끌림이 있었다. 민주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비가 그치길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별일 없어요. 은혜는 그를 한참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지금 하는 일보다 나은 일, 원하지 않아.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더 나은 일고된 노동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는 망설였지만 은혜는 말을 이어갔다. 내 전용 운전기사가 돼. 내 집에서 지내고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어때? 제안은 달콤했지만 민주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닐 거라고. 하지만 어머니의 병원비를 떠올리며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민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은혜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이사했다. 넓은 방, 고급 가구,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처음엔 단순히 운전기사였다. 은혜를 비즈니스 미팅이나 화려한 파티에 모셔다 드리는 일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은혜는 그를 더 가까이 두기 시작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개인적인 관계를 요구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의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민주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은혜가 주는 값비싼 옷, 호화로운 식사, 예상치 못한 선물들은 그를 점점 더 그녀의 세계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은혜는 본심을 드러냈다. 늦은 밤, 민준이 은혜를 파티에서 모시고 돌아온 뒤였다. 은혜는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민준,
내가 왜 너를 골랐는지 알아.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왔다. 민주는 침묵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은혜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미소를 지었다. 난 운전기사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내 곁에 있어줄 사람, 나를 이해하고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해. 민주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하지만 이건 그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다. 가난했어도 그는 자신을 팔아 부를 얻고 싶진 않았다. 은혜는 그의 망설임을 눈치챘다. 잘 생각해. 너한테 모든 걸 줄 수 있어? 돈, 안락한 삶, 그리고 내 어머니의 걱정도 사라질 거야. 어머니라는 말에 민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병원비가 필요했다. 거절하면 다시 거리로 끝없는 고생으로 돌아갈 터였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그는 자신을 잃을지도 몰랐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민주는 황금빛 감옥에 갇혔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자유는 없었다. 은혜는 그의 삶을 통제했다. 옷차림, 행동, 심지어 외부 관계까지. 낮에는 그녀의 동반자로 화려한 자리에 함께했고 밤에는 그녀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곁을 지켰다. 민주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후회는 커졌지만 내 세계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삶에 깊이 엮어놓았다. 떠나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터였다. 어느 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민주는 속삭였다. 여기서 벗어나야 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심장 소리가 울렸다. 외로움이 그를 에워쌌고 억눌렀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지연그의 청춘을 밝혀준 여자. 한때 그녀는 그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떠났다. 더 나은 삶을 쫓겠다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지연을 처음 만난 건 가을이었다. 한강변을 따라 걷던 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그녀의 미소를 비췄다. 청록색 원피스를 입은 지연은 순수하면서도 강인한 눈빛을 가졌다. 그녀의 웃음은 계산 없는 따뜻함으로 민준의 가슴을 채웠다. 그들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피어났다. 지연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단지 그의 마음만 있으면 충분했다. 함께했던 시간은 민준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그들은 작은 집에서 아침을 맞고 저녁을 함께하며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민준의 야망은 그 꿈을 짓밟았다. 젊고 성공에 굶주렸던 그는 더 큰 세상을 원했다. 은혜의 제안은 그를 유혹했고 그는 지연을 떠났다. 이별의 순간 지연은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다. 그저 그를 오래 바라봤다.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니라 깊은 실망이었다. 그녀는 떠났고 민주는 그녀가 남긴 모든 아름다운 기억을 잃었다. 은혜와의 삶은 화려했지만 공허했다. 파티, 명품,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 그 무엇도 민준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 밤마다 지연의 기억이 그를 괴롭혔다. 그녀와 함께 걷던 한강, 비 오는 날 그녀가 그를 안으며 속삭이던 말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사랑, 그리고 자신마저. 민주는 결심했다. 이 삶을 끝내야 한다. 자유를 되찾고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야 한다. 창밖으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지연은 혁수와 결혼하며 새 삶을 시작했다. 혁수는 따뜻하고 배려 깊은 남자였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혁수의 어머니, 정희는 전통을 중시하는 엄격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지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지연이 이혼 경험이 있는 여자였기 때문.
정희에게 그런 과거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오점이었다. 한 번 결혼했던 여자는 아무리 좋아도 깨끗할 리 없어 정희는 혁수에게 노골적으로 말했다. 혁수는 어머니의 편견을 이해했지만 지연을 사랑했다. 그는 그녀가 새 출발을 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사랑만으로 모든 갈등을 막을 순 없었다. 지연은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려 애썼다. 요리를 하고 집을 치우고 예에 바르게 행동했다. 하지만 정희는 늘 불만이었다. 밥이 너무 짜. 이건 누가 먹어? 집이 이렇게 더러우면 되겠어. 지연은 깨달았다. 정희가 원하는 건 완벽한 며느리가 아니라 그녀의 과거를 지우는 것임을. 가족 식사는 전쟁터 같았다. 혁수는 아내를 감싸려 했지만 어머니와 대립하기는 어려웠다. 엄마, 요즘 세상의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지연이 잘 살고 저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정희는 코웃음을 쳤다. 깨진 그릇을 누가 제사상에 올려? 그 말은 지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꾹 참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정희의 비판은 끝나지 않았다. 집에만 있으면서 뭘 하느라 이렇게 게을러? 돈을 그렇게 써대면 남편만 고생이야. 이 지연은 점점 숨이 막혔다. 혁수는 양쪽을 중재하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어머니를 설득할 수도, 지연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었다. 지연은 사랑만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매일 밤 그녀는 자문했다. 계속 버텨야 할까? 정희가 변할까? 혁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희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혁수는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게 효도라 믿었지만 지연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다. 정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모든 걸 통제했다. 집이 이게 뭐야? 먼지가 쌓였잖아. 여자가 집안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 지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매일 청소했지만 정희는 늘 흠을 찾았다. 부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생선 이렇게 두면 비려. 채소는 왜 이렇게 어지러워? 혁수는 웃으며 달랬다. 엄마, 저희 이렇게 해도 잘 먹어요. 하지만 정희는 지연을 불러 세웠다. 며느리 노릇한 지 몇 년인데 냉장고 정리도 못해. 더 심각한 건 정희가 지연의 딸, 4살 소은이에게까지 간섭한 점이었다. 애를 이렇게 늦게 재우면 버릇 없어져. 너무 오냐오냐하면 나중에 누가 감당해. 어느 날 소은이가 그릇을 떨어뜨리자 정희는 아이의 손을 때렸다. 지연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얘 때리지 마세요. 아직 어리잖아요. 정희는 눈을 치켜떴다. 내 손주 내가 가르치는데 내가 뭔데 끼어들어? 내가 애를 망치고 있어. 지연은 분노를 삼켰다. 엄마가 절 싫어하는 건 알지만 제 딸한테 화풀이하지 마세요. 집안은 얼음장처럼 냉랭했다. 혁수는 어쩔 줄 몰랐다. 정희는 탁자를 치며 소리쳤다. 내가 화풀이한다고? 난 손주를 위해 그러는 거야. 너 같은 엄마가 어디 있어? 지연은 차갑게 웃었다. 가르친다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정희는 벌떡 일어났다. 너 싫으면 나갈 거야. 이 집안 있을 거야. 지연은 알았다. 이건 그녀를 압박하려는 수였다. 혁수는 중재하려 했다. 지연,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도 소은이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이지연은 남편을 보며 가슴이 차가워졌다. 잘 되라고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줘도 괜찮은 걸까?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딸을 이런 환경에서 키울 순 없다. 다음 날 아침, 혁수가 출근한 뒤 그녀는 소은이의 옷을 챙기고 짐을 꾸렸다. 정희가 이를 보고 놀라 물었다. 뭐 하는 거야? 지연은 담담히 대답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저는 이 집며느리 자격 없어요. 그러니 떠나겠습니다. 정희는 당황했다.
지금 나가면 다시 못 돌아와.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소은이를 안고 집을 나섰다. 그 순간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자신과 딸을 위한 선택을 했다. 지연이 떠난 뒤 정희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았다. 그녀는 할인이라는 젊은 여성을 집으로 들였다. 할인은 겉으론 순종적인 가정부였지만 정희의 오랜 친구의 딸로 그녀의 숨은 계획에 동참했다. 정희의 목표는 분명했다. 혁수와 지연을 갈라놓고 할인을 새며느리로 들이는 것. 할인은 영리했다. 그녀는 집을 깔끔히 정리하고 혁수의 취향에 맞는 요리를 준비했다. 그가 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차를 내밀고 피곤할 땐 조용히 위로했다. 정희는 할인을 치켜 세웠다. 할인처럼 착하고 부지런한 애가 진짜 며느리감이지. 누군가는 맨날 싸우기만 했잖아. 혁수는 처음엔 할인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세심한 배려는 점점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할인은 교묘하게 지연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흘렸다. 지연 씨 혼자 사느라 힘들대요. 새 삶을 시작한 것 같던데요. 혁수는 침묵했지만 의심이 싹 텄다. 어느 날 할인은 일부러 전화기를 열어둔 채 가짜 메시지를 보여줬다. 지연이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내용이었다. 혁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지연이 떠난 뒤 연락이 없던 터라 흔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소은이를 데리고 다시 살아갈 작은 아파트를 구했지만 친구에게서 할인의 존재를 듣고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정희와 마주했다. 떠난 제가 뭘 하러 왔냐고요? 누가 제 자리를 넘보는지 보려고요? 할인이 부엌에서 나왔다. 지연 씨 오셨어요. 오랜만이네요. 하지만 그녀의 눈엔 도발이 가득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여기 손님으로 온 줄 아는 모양이네. 혁수가 들어왔다. 그는 지연을 보고 놀랐다. 지연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바빠 보이네. 딸 보러 올 시간은 없어도 누굴 챙길 시간은 있나 봐의 혁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은 할인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돌아서 나갔다. 집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하지만 지연은 알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인과 정희는 계획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녀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연은 소은이와 함께 새 삶을 꾸렸다. 하지만 할인은 더욱 치밀해졌다. 그녀는 정희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고 혁수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점점 더 대담한 수를 썼다. 한편 민주는 은혜의 저택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지연을 다시 찾으려 한다. 두 사람의 길이 다시 얽히며 서울의 밤은 새로운 드라마로 물든다. 과연 민주는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지연은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혁수는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서울의 불빛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서울의 화려함과 인간 내면의 갈등을 배경으로 긴장감과 감정을 극대화했습니다. 민준과 지연의 선택은 독자로 하여금 그들의 다음 행보를 궁금하게 만들며 할인과 정희의 계획은 예측 불가능한 전개를 예고합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불타올랐다. 강남의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한강의 물결이 조용히 빛을 반사했다. 지연은 소은이를 안고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가슴속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지만 그녀는 다짐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녀는 소은이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엄마가 너를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은 밤, 민주는 은혜의 저택에서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거울 속 그의 모습은 낯설었다. 값비싼 옷, 깔끔한 헤어스타일하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은혜가 준 금빛 족쇄를 벗어던지고 싶었다.
문을 열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그의 꿈이 갇힌 감옥이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소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일자리를 검색했다. 독립적인 삶을 꾸리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혁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할인의 손길에 점점 물드는 모습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엔 낯선 번호가 떴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은 그녀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나야. 민준, 그녀의 손이 떨렸다. 몇 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였다.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너랑 얘기하고 싶어. 꼭. 지연은 숨을 골랐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지만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만날 이유가 없어.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잖아. 하지만 민준은 끈질겼다. 제발, 단 한 번만. 내가 잘못했어. 설명하고 싶어. 이지연은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한편 혁수의 집에서는 할인의 계획이 점점 더 치밀해졌다. 그녀는 정희와 함께 식탁에 앉아 속삭였다. 어머니, 혁수 오빠가 아직 지연 씨 생각을 못 버린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되죠. 정희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계집애가 다시 꼬리를 치려는 거야? 절대 용납 못해. 할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혁수 오빠가 저만 보게 만들겠어요. 할인은 그날 저녁 혁수가 회사에서 돌아오자 따뜻한 된장국을 내밀었다. 오늘 힘드셨죠? 좀 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따뜻했다. 혁수는 고마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오빠, 지연 씨가 요즘 다른 사람 만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소은이도 데리고 다닌다던데. 혁수는 숟가락을 멈췄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할인은 놀란 척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제가 실수했나요? 그냥 소문이라. 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혁수의 마음에 뿌려졌다. 그날 밤 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이 정말 자신을 잊고 새 삶을 시작했을까? 그는 소은이를 떠올렸다. 딸을 보고 싶었지만 자존심과 혼란이 그를 붙잡았다. 할인은 방 안에서 그를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히 진행되고 있었다. 며칠 뒤 지연은 민준의 끈질긴 연락에 결국 한강변 카페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민준은 초췌했다. 값비싼 옷 대신 낡은 재킷을 입은 그는 예전의 그로 돌아간 듯했다. 지연아, 고마워 와줘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연은 팔짱을 낀 채 그를 노려봤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시간 없어.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잘못했어. 너 떠난 거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어. 은혜, 그 여자 날 망가뜨렸어.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지연은 코웃음을 쳤다. 다시 시작.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너랑 소은이를 지키고 싶어. 내가 너한테 못해준 거 다 갚고 싶어. 그 순간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민준, 너랑 나는 끝났어. 난 내 딸과 나를 위해 살아. 너도 너 삶 찾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민준이 손을 잡았다. 지연, 제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혁수가 들어왔다. 그의 눈에 민준과 지연의 모습이 들어왔다. 혁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연,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히 말했다. 혁수, 오해하지 마. 그냥 얘기하던 거야. 하지만 혁수의 눈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했다. 할인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너 정말 다른 남자 만나는 거였어. 지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런 말 하는 거야? 내가 소은이랑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너도 알잖아. 민준이 끼어들었다. 혁수 씨, 지연 잘못 아니에요. 제가 억지로 만난 거예요. 하지만 혁수는 듣지 않았다. 그는 지연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너 진짜 날 이렇게 만들 거야. 그는 돌아서 나갔다. 지연은 그를 쫓아가려 했지만 다리가 무거웠다.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그날 밤, 하리는 혁수의 집에서 그를 위로했다. 오빠, 괜찮아요. 저 여기 있어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혁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하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 지연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질 터였다. 하지만 지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소은이의 양육권과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혁수와 정의, 그리고 할인의 음모에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같은 시각, 민주는 은혜의 저택으로 돌아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와 대면해야 했다. 문을 열자 은혜가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어디 갔다 온 거지? 민준,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다. 은혜 씨, 저 떠날게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혜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다. 날 떠나. 내가 너한테 준 걸 잊었어? 내 어머니 병원비, 내 삶, 전부 내 덕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건 제 자유를 뺏은 대가였어요. 이제 돌려줄게요. 다 끝났어요. 은혜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후회할 거야, 민준. 내가 널 그냥 보내줄 것 같아. 민준은 돌아서 문을 열었다. 보세요. 전 이미 다 잃었어요. 더 잃을 것도 없어요.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며칠 뒤, 지연은 혁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혁수, 우리 얘기해야 해. 소은이를 위해서라도. 혁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을 잡았다. 그들은 한강변에서 만났다. 지연은 차분히 말했다. 난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하지만 소은이와 내 삶은 내가 지킬 거야. 할인이 내 곁에 있는 거 나도 알아. 혁수는 고개를 숙였다. 지연, 미안해. 나 혼란스러웠어.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혁수, 난 너 사랑했어. 하지만 날 믿지 않는 너랑은 더 이상 못 살아. 혁수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손을 뗐다. 소은이 만나는 건 허락할게. 하지만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야. 그녀는 돌아섰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흩날렸다. 그 순간 하리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엔 불안이 스쳤다. 혁수가 지연을 완전히 놓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녀는 정희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이대로 두면 안 돼요. 혁수 오빠가 다시 지연 씨한테 갈지도 몰라요. 정희는 이를 악물었다. 그럴 순 없지? 할인, 넌 내 며느리가 될 거야. 내가 책임질게. 정희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혁수의 회사 동료를 통해 지연이 민준과 자주 만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 소문은 빠르게 혁수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하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혁수의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오빠, 이제라도 행복 찾으셔야죠. 저는 언제나 오빠 곁에 있을게요. 하지만 혁수는 갈등했다.
지연의 단호한 눈빛, 소은이의 웃음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할인을 밀어내고 집을 나섰다. 한강변으로 향한 그는 지연의 아파트 앞에서 망설였다. 문을 두드릴까, 돌아갈까? 그때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지연을 만나러 온 참이었다. 혁수와 민준의 눈이 마주쳤다. 긴장감이 공기를 갈랐다. 당신이 민준이야. 혁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혁수 씨, 지연이랑 소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게요. 혁수는 주먹을 쥐었다. 지연은 내 아내야. 당신이 끼어들 곳 없어. 그 순간 지연이 문을 열고 나왔다. 두 남자를 보고 그녀는 숨을 멈췄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혁수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지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주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지연, 너 행복이 먼저야. 내가 잘못했어. 지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요동쳤다. 과거와 현재, 사랑과 책임이 얽힌 그 순간,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한강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혁수, 민준 난 이제 나와 소은이만 생각할 거야. 그녀는 문을 닫았다. 두 남자는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연은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할인과 정의의 음모, 민준의 속죄, 혁수의 후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도시는 그들의 싸움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한강의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지연은 문을 닫고 소은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그 작은 숨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혁수와 민준, 두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 나만의 길을 가야 해. 소은이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 아래 살지 않겠다고. 같은 시간, 혁수는 한강변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지연의 단호한 말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소은이의 사진을 바라봤다. 딸의 웃는 얼굴이 그의 눈에 눈물을 맺히게 했다. 내가 다 망쳤어. 그는 중얼거리며 벤치에 주저앉았다. 할인의 부드러운 위로, 정의의 끊임없는 설득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가 모든 소음을 덮었다. 그는 결심했다. 소은이를 위해, 그리고 지연과의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민주는 강남의 어두운 골목을 걸으며 은혜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후회할 거야. 그녀의 차가운 미소가 그의 등을 서늘하게 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은혜의 저택을 떠난 순간 그는 자유를 되찾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공허했다. 지연을 다시 만난 후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속죄는 그녀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그녀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지연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는 한강을 따라 걷다 낡은 모텔로 들어갔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선 돈이 필요했다. 그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정희와 함께 부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초조함이 묻어났다. 어머니, 혁수 오빠가 어젯밤 집에 안 들어왔어요. 지연 씨 때문일까요? 정희는 찻잔을 탁 내려놓았다. 그 계집애가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어? 할인, 넌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 혁수가 너만 보게 만들어.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불안이 커졌다. 지연의 당당한 모습이 그녀의 자신감을 흔들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혁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오늘 좀 힘들죠?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요. 집에서 기다릴게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혁수는 회사에서도 멍한 상태였다. 동료들이 그의 표정을 눈치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넘겼다. 점심시간, 그는 전화기를 들고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전화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혁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지연, 소은이 보고 싶어. 그리고 우리 얘기 좀 더 하고 싶어.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소은이는 주말에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얘기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해 혁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연, 내가 잘못했어. 할인이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믿어줘.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혁수, 믿음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힘들어. 난 이제 내 삶에 집중할 거야. 전화가 끊겼다. 혁수는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게 된 것이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희망을 느꼈다. 소은이와 함께 꾸릴 미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퇴근길, 그녀는 유치원에서 소은이를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아이는 잔디밭에서 까르르 웃으며 뛰놀았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낯익은 그림자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민준이었다. 지연, 여기서 만날 줄 몰랐어. 민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연은 눈썹을 찌푸렸다. 또 무슨 일이야?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민준은 손을 들어 그녀를 진정시켰다. 오해하지 마. 그냥 소은이 보고 싶었어. 그리고 너한테 도움 주고 싶어.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여기, 내가 모은 돈이야. 소은이 학비에 보태. 이지연은 당황했다. 갑자기 이게 뭐야? 너 돈 어디서 난 거야? 민주는 씁쓸히 웃었다. 걱정 마. 깨끗한 돈이야. 건설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했어. 이건 내가 너한테 갚아야 할 빚의 일부야. 이지연은 봉투를 밀어냈다. 난 너 도움 안 받아. 내 힘으로 할 거야.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하지만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잊지 마. 언제든 필요하면 말해. 그는 소은이에게 손을 흔들고 사라졌다. 그날 밤, 하리는 혁수의 집에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렸다. 정희는 그녀를 다독였다. 참아, 하린. 혁수는 곧 너한테 돌아올 거야. 지연,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하리는 불안했다. 그녀는 혁수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의 전화기를 확인했다. 지연과의 통화 기록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눈이 이글거렸다. 이대로 둘 순 없어.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익명의 번호로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혁수 오빠는 이제 너 안 사랑해? 포기해. 메시지를 보낸 뒤 그녀는 전화기를 제자리에 놓고 미소를 지었다. 지연은 메시지를 받고 잠시 멈칫했다. 익명의 번호였지만 할인의 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소은이를 끌어안았다. 누가 뭐래도 우린 괜찮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이 자랐다. 할인과 정희가 어떤 수를 쓸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혁수는 소은이를 만나기 위해 지연의 아파트로 찾아갔다. 소은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다. 아빠, 혁수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연은 문가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다. 30분만 있다가 소은이 일찍 자야 해. 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은이와 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자꾸 지연에게 향했다. 지연, 우리 정말 끝난 거야.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혁수,
너도 알잖아. 우린 서로 믿음을 잃었어. 소은이를 위해 좋은 부모로 남작 혁수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떠나기 전 지연의 손을 잡았다. 난 아직 너 사랑해. 포기 안 할 거야. 예지연은 손을 뿌리치며 문을 닫았다. 그 순간 하리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연, 넌 내 계획을 망치지 못해. 그녀는 정희에게 달려가 새로운 계략을 꾸몄다. 이번엔 더 대담한 방법이었다. 하리는 혁수의 회사에 익명의 제보를 보냈다. 지연이 회사 프로젝트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거짓 정보였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혁수는 동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혼란스러워졌다. 지연은 회사에서 갑작스레 호출을 받았다. 상사는 그녀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물었다. 지연 씨, 프로젝트 자료 유출에 대해 할 말 있어. 지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증거로 조작된 이메일이 제시되었다. 그녀는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다. 누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녀는 할인의 진님을 직감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날 밤, 지연은 집에서 홀로 울었다. 소은이가 잠든 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혁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혁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 누가 날 망치려고 해. 혁수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다. 지연, 내가 알아볼게.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는 즉시 회사로 달려가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익명의 제보가 할인의 지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혁수는 할인을 집으로 불러 세웠다. 할인, 너 진짜 이 짓 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할인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오빠, 무슨 말씀이에요? 저 그런 거 몰라요. 하지만 혁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지연을 왜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거야? 할인은 결국 무너졌다. 오빠가 지연 씨만 보면서 저를 무시하니까요. 전 오빠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혁수는 고개를 저었다. 할인, 넌 내 가족이 될 수 없어. 지금 떠나.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혁수,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할인이 얼마나 착한 애인데, 하지만 혁수는 단호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지연과 소은이가 제 가족이에요. 엄마가 싫어해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정희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아들을 멀어지게 했음을 깨달았다. 며칠 뒤, 혁수는 지연을 찾아갔다. 그는 회사에서 그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조사한 자료를 건넸다. 지연, 다 해결됐어. 너 잘못 아니었어. 이지연은 자료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혁수. 하지만 우리 사이는 여전히 같아. 혁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알아. 하지만 소은이를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노력할게. 다시 믿음을 쌓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 지연은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필요해, 혁수. 그 시각, 민주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며 자신을 돌아봤다. 지연을 도울 방법을 찾던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지연, 난 이제 너를 방해하지 않을게. 하지만 소은이와 내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빌어. 언제나 응원할게. 그는 편지를 붙이고 한강을 바라봤다. 새로운 희망이 그의 가슴에 싹 텄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반짝였다. 지연은 소은이를 안고 창밖을 내다봤다. 할인과 정희의 음모는 무너졌지만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그리고 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혁수는 그녀 곁에서 조용히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민주는 멀리서 그들을 응원하며 자신의 길을 걸었다. 이 도시는 그들의 이야기를 품고 또 다른 새벽을 맞이했다. 서울의 가을은 점점 깊어갔다. 한강변엔 낙엽이 쌓이고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지연은 소은이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혁수의 노력과 소은이의 웃음은 그녀에게 힘이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었다. 혁수의 진심이 보였지만 깨진 신뢰를 다시 쌓는 건 쉽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으며 다짐했다. 내가 먼저 강해져야 해. 혁수는 매일 아침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소은이 잘 지내? 오늘 회사 끝나고 잠깐 들를게. 지연은 짧게 답장하며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소은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다. 혁수는 할인과 정의의 간섭에서 벗어나 그녀와 소은이에게 집중하려 애썼다. 그는 매주 주말 소은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며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했다. 하지만 지연의 차가운 태도는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주는 강남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꾸렸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땀으로 하루를 채웠다. 지연에게 보낸 편지에 답장은 없었지만 그는 괜찮았다. 그녀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한강공원에서 소은이를 만났다. 아이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민준 아저씨, 민주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들었다. 우리 소은이 더 예뻐졌네. 그 순간 지연이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엔 놀라움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민준, 여기 왜?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우연히 만난 거야. 걱정 마.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한편 하리는 정희와의 연락을 끊지 않았다. 혁수의 집을 떠났지만 그녀의 야망은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혁수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을 마지막 기회를 노렸다. 하리는 그의 회사 근처에 새 아파트를 얻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준비했다. 그녀는 혁수가 자주 들르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 시작했다. 그녀의 미소와 세심한 배려는 혁수의 눈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혁수는 회사에서 늦게 나왔다. 빗줄기가 그의 재킷을 적셨고 그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하리는 카운터 뒤에서 그를 보고 눈을 빛냈다. 혁수 오빠, 비 맞으셨어요? 따뜻한 커피 드릴게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커피를 건넸다. 혁수는 고맙다고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하리는 잠시 뒤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는 야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비에 젖은 옷은 그녀의 곡선을 드러냈고 은은한 향수가 공기를 채웠다. 오빠, 요즘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엔 교묘한 유혹이 담겨 있었다. 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일이 바빠서. 하지만 하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옆자리에 앉으며 손을 살짝 스쳤다. 오빠, 저한테 말해도 돼요? 전 언제나 오빠 편이니까.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비 오는 밤의 외로움이 혁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하리는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그의 귀에 속삭였다. 오빠, 오늘만이라도 저랑 있어요. 그녀의 입술이 그의 뺨을 스쳤다. 혁수는 순간 이성을 잃었다. 카페 문이 닫힌 뒤 하리는 혁수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얇은 블라우스는 이미 벗겨져 있었고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가 그의 손끝에 닿았다. 혁수는 그녀의 향기에 취해 저항하지 못했다. 하린의 손이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고 그녀의 입술이 그의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들의 키스는 뜨겁고 절박했다.
하리는 그의 귀에 속삭였다. 오빠, 나만 봐요. 혁수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모든 생각을 잊었다. 그들의 몸은 엉키며 밤을 불태웠다. 하지만 그 열정 속엔 진심이 없었다. 혁수의 마음 한구석에선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혁수는 하린의 침대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미소를 지으며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혁수의 가슴은 무거웠다. 그는 조용히 옷을 챙겨 아파트를 나왔다. 거리로 나온 그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내가 무슨 짓을. 그는 스스로를 질책하며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지연은 그날 회사에서 바빴다. 새로운 프로젝트로 정신없는 와중 혁수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때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혁수 오빠가 어젯밤 하린이랑 잤어. 너 아직도 그 사람 믿어? 지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메시지를 지웠지만 가슴은 이미 찢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소은이를 데리러 유치원으로 향하며 이를 악물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혁수는 지연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나왔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왜 왔어? 혁수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다. 그녀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지연,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지연은 웃었다. 그 웃음엔 비통함이 묻어났다. 실수. 혁수, 너 하린이랑 잤지? 그게 실수야. 혁수는 말을 잃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지연 너랑 소은이를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연은 문을 닫았다. 혁수, 이제 우리 끝이야. 소은이 만나는 것도 법원에서 정하자. 혁수가 떠난 뒤 지연은 소은이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회사로 돌아간 그녀는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아픔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하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혁수의 약점을 쥐고 그를 다시 유혹하려 했다. 어느 날 하리는 혁수의 회사로 찾아갔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원피스는 그녀의 몸매를 감싸며 치명적인 매력을 뿜었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요. 혁수는 그녀를 밀어냈다. 하린, 그만해. 난 지연이랑 소은이만 생각할 거야. 하린은 웃었다. 오빠, 지연은 이미 너 버렸어. 내가 아니면 누가 오빠 곁에 있어줄 건데. 하지만 혁수는 돌아섰다. 너 같은 사람, 내 인생에 필요 없어. 하리는 분노로 이를 갈았다. 그녀는 정희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혁수 오빠가 저를 완전히 밀어냈어요. 이제 어떡해요? 정희는 차갑게 말했다. 하린, 넌 이제 그만 물러나. 내가 직접 나설 거야. 정희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가졌어. 소은이 양육권, 내가 가질 거야. 지연은 단호히 대답했다. 어머니, 소은이는 제 전부예요. 절대 뺏기지 않을게요. 전화가 끊긴 뒤 지연은 변호사를 만났다. 그녀는 법적 싸움을 준비했다. 민주는 지연의 소식을 우연히 들었다.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를 떠올리며 망설였다. 대신 그는 소은이의 유치원에 익명으로 장난감과 책을 보냈다. 지연은 선물을 보고 민준의 진님을 알았다.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민준, 고마워. 하지만 난 혼자 할 거야. 며칠 뒤 혁수는 지연을 다시 찾았다. 그는 회사에서 그녀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소식을 들었다. 그는 그녀의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다. 지연이 나오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연, 내가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여. 하지만 난 아직 너 사랑해. 지연은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혁수, 사랑만으론 부족해. 우린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 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소은이를 위해 좋은 아빠로 남을게. 그는 돌아섰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희망이 남아 있었다.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 소은이를 안았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 진짜 행복해.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하리는 결국 도시를 떠났고 정희는 지연과의 싸움을 포기했다. 민주는 자신의 길을 걸으며 조용히 속죄했다. 혁수는 멀리서 지연과 소은이를 지켜봤다. 지연은 자신의 삶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 도시는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며 거리는 점점 더 차가운 공기로 뒤덮였다. 지연은 소은이와 함께 아파트 창가에 서서 따뜻한 코코아를 나눠 마셨다. 소은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 온기가 지연의 가슴을 채웠다. 그녀는 회사에서 점점 더 인정받으며 안정된 삶을 꾸려갔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그녀의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였고 동료들의 신뢰는 그녀에게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아줬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 때마다 혁수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난 아직 너 사랑해. 그녀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지만 다시 그에게 마음을 열기엔 상처가 너무 깊었다. 그녀는 소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린 괜찮을 거야, 아가. 혁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을 다잡았다. 할인과의 실수는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지연의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는 소은이를 만나는 주말을 손꼽아 기다렸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정희의 침묵은 그를 불안하게 했다. 어머니는 지연과의 싸움을 포기한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다. 혁수는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며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다. 하지만 퇴근길 한강변을 걸으며 지연과 소은이와 함께했던 날들이 떠올랐다. 그는 주머니에서 소은이의 낙서를 꺼내 바라봤다. 아빠 사랑해라는 글씨가 그의 눈을 촉촉하게 했다. 민주는 강남의 건설 현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땀과 흙으로 뒤덮인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그는 지연과 소은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유치원에 보낸 선물은 그의 작은 속죄였다. 그는 지연의 답장이 없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어느 날 현장에서 동료들과 맥주를 마시며 그는 웃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였다. 하지만 문득 지연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병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행복해라, 지연. 그는 다시 일에 몰두하며 자신의 길을 다졌다. 하리는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새로운 도시에서 바에서 일하며 재기를 꿈꿨다. 하지만 혁수의 단호한 거절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녀는 매일 밤 술잔을 기울이며 혁수와 지연을 떠올렸다.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 아직 포기 안 했어요. 혁수 오빠는 결국 제 사람이 될 거예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할인, 이제 그만해. 혁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하지만 하리는 전화를 끊으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다시 서울로 돌아올 계획을 세웠다. 이번엔 더 치밀하게. 지연은 어느 날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프로젝트가 대기업의 관심을 끌며 큰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그녀는 기뻤지만 동시에 압박감이 밀려왔다. 성공은 그녀의 삶을 바꿀 기회였지만 소은이와의 시간을 빼앗길까 두려웠다. 퇴근길
그녀는 한강공원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그녀는 지난 날을 돌아봤다. 민준의 후회, 혁수의 실수, 정의의 적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선택들.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혁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소은이 주말에 데리고 갈 때 우리도 얘기 좀 해 메시지를 보낸 뒤 그녀는 가슴이 뛰었다. 용서할 준비가 된 건 아니었지만 소은이를 위해 문을 조금 열어보고 싶었다. 혁수는 메시지를 받고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즉시 답장했다. 고마워, 지연. 꼭 갈게. 왜 그는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다. 동료들이 그의 밝아진 얼굴을 보고 농담을 던졌다. 혁수,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속으론 다짐했다. 이번엔 절대 지연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주말, 혁수는 소은이를 데리러 지연의 아파트를 찾았다. 소은이는 그의 품에 뛰어들며 까르르 웃었다. 지연은 문가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다. 그녀는 간단한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공원에서 놀다 와. 소은이 저녁 먹이기 전에 돌아와 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연, 오늘 저녁에 우리 얘기할 시간 있어.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소은이 재우고 나서 공원에서 소은이와 놀며 혁수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빠, 엄마가 요즘 웃는 거 봤어? 엄마 진짜 예뻐. 소은이의 말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지연의 미소를 떠올리며 다짐했다. 그녀의 웃음을 지키고 싶다고. 저녁, 소은이를 집에 데려다 준 뒤 혁수는 지연과 거실에 마주 앉았다. 소은이는 방에서 잠들었고 집 안은 고요했다. 지연은 차가운 차를 따르며 말을 꺼냈다. 혁수, 난 아직 너 믿을 수 없어. 할인이 일 쉽게 잊을 수 없어. 혁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지연.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알아. 하지만 너랑 소은이 없인 나 아무것도 아니야. 지연은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후회와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혁수,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소은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말대로 할게. 천천히 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을 열기 전 그는 돌아보며 말했다. 지연, 난 기다릴게. 너 마음이 열릴 때까지.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밤, 민주는 현장에서 늦게 돌아왔다. 그는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며 라디오를 들었다. 뉴스에서 지연의 회사가 대기업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 지연. 그는 전화기를 들었지만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노트에 계획을 적었다. 소은이의 생일에 선물을 보내고 지연이 모르게 작은 도움을 주겠다고. 한편 하리는 부산의 바에서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했지만 마음은 서울에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혁수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다. 소은이와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아직도 지연이야. 그녀는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 결심했다.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그녀는 옷장을 열고 검은색 드레스를 꺼냈다. 그 드레스는 그녀의 곡선을 감싸며 치명적인 매력을 뿜었다. 혁수 오빠,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며칠 뒤, 하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는 혁수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다시 일 시작했다. 그녀는 얇은 니트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느슨하게 풀어 자연스러운 매력을 강조했다. 혁수가 카페에 들어오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넸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혁수는 그녀를 보고 놀랐다. 하린,
너 여기서 뭐해? 하리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그냥 새 출발하고 싶었어요. 오빠, 화내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엔 집착이 서려 있었다. 혁수는 커피를 받고 자리에 앉았다. 하리는 그의 테이블로 다가가며 살짝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원피스는 그녀의 곡선을 은연중에 드러냈고 그녀의 향수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오빠, 지연 씨랑 잘 지내세요? 소은이도 잘 크고 그녀의 질문은 순진한 듯 했지만 혁수는 불편함을 느꼈다. 하린, 우리 사적인 얘긴 하지 말자. 그는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하린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빠, 전 그냥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연 씨가 오빠를 정말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는 거죠? 그녀의 손이 그의 손등을 스쳤다. 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린, 그만해. 그는 카페를 나왔다. 하지만 하린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외로움. 그는 지연의 차가운 태도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다. 그날 밤, 그는 한강변에서 맥주를 마셨다. 하린은 멀리서 그를 지켜봤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익명의 메시지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엔 지연이 아닌 혁수에게 보냈다. 오빠, 지연 씨가 민준이랑 자주 만난대요. 아직도 기다릴 건가요? 혁수는 메시지를 보고 전화기를 던질 뻔했다. 그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지연은 그날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했다.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었고 그녀는 완벽을 기했다. 동료들이 그녀의 열정에 감탄하며 응원했다. 퇴근길, 그녀는 소은이의 유치원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았다. 소은이 엄마, 오늘 누가 소은이 생일 선물을 보내왔어요. 민준이란 이름이었는데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의 끈질긴 마음이 그녀를 복잡하게 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소은이와 함께 선물을 열었다. 예쁜 인형과 책이었다. 소은이는 기뻐하며 말했다. 민준 아저씨 착해. 지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다음 날, 지연은 혁수와 소은이를 공원에서 만났다. 소은이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웃었다. 혁수는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 민준이 자꾸 너랑 소은이 주위를 맴도는 것 같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지연은 눈썹을 찌푸렸다. 혁수, 민준은 그냥 과거일 뿐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혁수는 불안했다. 하린의 메시지가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 나 아직도 너 믿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연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혁수,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야. 증명해보여. 그날 밤, 하린은 혁수의 집 근처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녀는 비 오는 거리에서 얇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코트 아래의 드레스는 그녀의 몸을 감싸며 곡선을 드러냈다. 혁수가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녀는 그의 앞을 막았다. 오빠,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혁수는 한숨을 쉬었다. 하린, 왜 자꾸 이래? 하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오빠, 지연 씨는 오빠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 달라요. 그녀는 코트를 벗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비에 젖은 그녀의 드레스는 그녀의 피부를 투명하게 비췄다. 그녀는 그의 품으로 다가가 입술을 가까이 댔다. 오빠, 날 느껴봐요. 혁수는 순간 흔들렸다.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그의 이성을 흐렸다. 하린의 손이 그의 가슴을 스쳤고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았다. 키스는 뜨겁고 절박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재킷을 벗기며 그의 허리를 감쌌다. 혁수는 그녀의 향기에 취해 저항하지 못했다. 그들의 몸은 비 오는 거리에서 엉키며 열정을 불태웠다. 하린은 그의 귀에 속삭였다. 오빠, 나만 사랑해요.
하지만 혁수의 가슴 속엔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갑자기 그녀를 밀어냈다. 하린, 이건 안 돼. 그는 숨을 고르며 돌아섰다. 하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다음 날, 혁수는 지연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의 아파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지연, 내가 또 실수했어. 하린이랑 하지만 난 너만 사랑해. 이지연은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혁수, 너 언제까지 날 이렇게 아프게 할 거야?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혁수는 문을 붙잡았다. 지연,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바뀔게. 지연은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절박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혁수, 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우리 정말 끝내자. 혁수는 집으로 돌아와 홀로 술을 마셨다. 정희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혁수, 왜 이렇게까지 고집 부리는 거야? 지연은 너 안 돌아와. 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지연이 내 전부예요. 소은이도. 포기 안 할 거예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고통을 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봤다. 지연은 소은이를 데리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녀는 더 넓은 공간에서 아이와 함께 새 추억을 쌓고 싶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으며 그녀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민준의 편지가 또 도착했다. 지연, 너 성공했다는 소식 들었어. 진심으로 축하해. 난 멀리서 응원할게. 지연은 편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느껴졌다. 하린은 결국 서울을 떠났다. 그녀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며 새로운 삶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엔 여전히 혁수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부산행 기차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지연은 어느 날 소은이와 한강변을 걸었다. 아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다. 엄마, 우리 같이 별 볼까?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잔디밭에 누워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봤다. 지연은 소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가, 우린 항상 함께야. 그녀의 가슴은 평화로웠다. 혁수의 실수, 민준의 후회, 하린의 음모 모두 그녀를 흔들었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혁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다. 그는 지연의 미소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소은이의 낙서를 꺼내 다시 다짐했다. 기다릴게, 지연. 너와 소은이가 행복할 때까지. 민주는 현장에서 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의 미소는 가벼웠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반짝였고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지연은 자신의 길을 걸으며 소은이와 함께 빛나는 미래를 그렸다. 이 도시는 그들의 꿈을 품고 또 다른 새벽을 기다렸다. 서울의 겨울은 점점 더 매서워졌다. 거리엔 첫눈이 내리며 세상을 하얗게 덮었다. 지연은 새 아파트의 창가에서 소은이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삶은 이제 안정적이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리더로 승진하며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소은이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고 지연은 매일 밤 아이를 재우며 속삭였다. 우린 할 수 있어. 아가. 하지만 혁수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그의 간절한 눈빛, 소은이를 안는 따뜻한 모습이 그녀를 흔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문을 열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다시 상처받을까 봐, 소은이가 아파할까 봐. 혁수는 자신의 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했다. 할인과의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었다. 그는 지연과 소은이를 되찾기 위해 매일 노력했다. 매주 소은이를 만나며 아이와의 유대감을 쌓았고
지연에게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회사 근처에서 커피를 사다 주거나 소은이의 유치원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하지만 지연의 차가운 태도는 여전했다. 그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지연에게 편지를 썼다. 지연,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너와 소은이가 내 전부야. 날 다시 믿어줄 때까지 기다릴게. 그는 편지를 그녀의 우편함에 넣고 조용히 떠났다. 민주는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내려갔다. 그는 섬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지연과 소은이를 위해 보냈던 선물들은 그의 마지막 속죄였다. 그는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의 행복을 빌었다. 어느 날 그는 해변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 지연에게 쓰지 못한 편지를 적었다. 지연, 넌 항상 내게 빛이었어. 이제 난 너를 멀리서 응원할게. 그는 편지를 찢어 바다에 띄웠다. 파도가 그 종이를 삼키며 그의 마음도 가벼워졌다. 하리는 부산에서조차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다. 그녀는 혁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는 지연의 회사를 알아내고 그녀의 성공을 질투했다. 하리는 마지막으로 혁수를 되찾기 위해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혁수의 회사에 익명의 편지를 보냈다. 지연이 과거 민준과 얽힌 스캔들을 조작한 내용이었다. 편지는 혁수의 책상에 놓였고 그는 그것을 읽으며 가슴이 무너졌다. 지연이 민준과 그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할인의 씨앗은 그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지연은 회사에서 갑작스레 소환당했다. 상사는 그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지연 씨, 과거 스캔들 얘기가 돌고 있어요.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도 있으니 해명하세요. 지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런 일 없어요. 누가 이런 거짓말을. 그녀는 할인의 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즉시 변호사를 만나 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그녀를 괴롭혔다.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소은이를 끌어안았다. 엄마, 왜 울어? 아이의 질문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엄마가 좀 피곤해서.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혁수는 지연을 찾아갔다. 그는 편지를 손에 쥐고 그녀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지연이 문을 열자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연, 이게 사실이야? 민준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연은 그의 손에 든 편지를 보고 눈을 감았다. 혁수, 너 아직도 날 못 믿어. 이건 할인이 짓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혁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 또 흔들렸어.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혁수, 난 더 이상 너랑 이렇게 못 살아. 소은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완전히 끝내자. 혁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었다. 지연,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지연은 문을 닫았다. 그녀의 눈물은 바닥에 떨어졌다. 소문은 점점 더 커졌다. 지연의 회사는 그녀에게 휴가를 권했고 그녀는 잠시 일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소은이를 데리고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다. 눈 덮인 산속에서 그녀는 아이와 함께 웃으며 눈싸움을 했다. 소은이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그녀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돌아가서 할인과 맞서야 한다고. 그녀는 변호사와 연락하며 할인의 편지가 조작된 증거를 모았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혁수는 지연이 떠난 뒤 홀로 한강변을 걸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저주했다. 할인의 편지는 그의 신뢰를 다시 부쉈다. 그는 그녀를 찾아갔다. 할인은 강남의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 코트를 입고 미소를 지었다. 오빠, 드디어 날 보러 왔네요. 혁수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할인, 왜 지연을 망치려 하는 거야? 이제 그만해. 할인은 웃었다. 오빠,
지연은 오빠를 사랑하지 않아요. 전 달라요. 하지만 혁수는 단호했다. 하린,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돌아섰다. 하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지연은 강원도에서 돌아와 회사로 복귀했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하린의 소행을 밝혀냈다. 조작된 편지는 하린의 지인과 연결되었고 회사는 지연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 그녀는 다시 프로젝트를 이끌며 동료들의 신뢰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혁수의 마지막 모습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소은이를 위해 그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믿었다. 어느 날 혁수는 지연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그는 손에 소은이의 그림을 들고 있었다. 지연이 나오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연,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지연은 한숨을 쉬며 그를 바라봤다. 말에 혁수는 그림을 내밀었다. 소은이가 우리 셋이 같이 있는 그림 그렸어. 난 이걸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다 망쳤지. 그는 눈물을 글썽였다. 지연, 너와 소은이가 행복하길 바래. 내가 더 이상 너 아프게 안 할게. 지연은 그림을 받아들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혁수,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혁수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그는 돌아섰다. 그의 발자국은 눈 위에 선명히 남았다. 하린은 결국 모든 걸 잃었다. 그녀는 조작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서울을 떠나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혁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혁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새 출발을 다짐했다. 민주는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내렸다. 그의 카페엔 소은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지연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성공 소식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지연은 소은이와 함께 새해를 맞았다. 그들은 한강변에서 폭죽을 보며 웃었다. 소은이는 그녀의 품에서 말했다. 엄마, 우리 진짜 행복하지? 지연은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응, 아가. 우린 행복해.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혁수의 미소, 민준의 편지, 하린의 그림자가 모두 그녀의 삶을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유였다. 그녀는 소은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서울의 불빛은 그들의 발걸음을 비췄다. 혁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다. 그는 더 이상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는 소은이의 생일에 작은 선물을 보내고 지연의 행복을 빌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가슴엔 여전히 지연이 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지연은 어느 날 소은이와 함께 공원에서 연을 날렸다. 연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 그녀는 웃으며 소은이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녀의 것이었다. 상처와 아픔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소은이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며 걸어갔다. 서울은 그들의 이야기를 품고 조용히 새벽을 맞았다. 지연의 미소는 도시의 불빛보다 더 밝게 빛났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상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